지난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발사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또 이발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만날 사람 다 만나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모진을 만나고 했던 것은 구치소 때도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밝히고 있고요. 이발은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머리를 깎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지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제일 주권이 많긴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하고 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반대를 하고 또 보석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우대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감안을 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조건이 엄중하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못 지키실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보석 예상하셨나요?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기대를 하셨겠죠, 당연히. 이번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벽도 안 짚고 부축도 안 받고 아주 활기차게 잘 가고 나오시던데. 아무래도 나올 때는 기분이 좀 좋아졌지 않겠어요. 재판부는 아픈 것에 대해서는 교도소 안에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보석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교도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나오실 때도 아주 활기차게 잘 나오시길래 저는 그새 다 나으신가 싶어가지고. 예. 활기찬 건 아니고 나올 때는 원래 그렇죠. 예, 최진영 변호사.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여러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참모들을 불러서 만나는 것은 그 보석 조건을 어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변론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외부 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허가 조건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뉴스가 이와 같은 것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취지는 결국 이것이 처음에는 엄격한 그 조건, 제 기억에 한 12가지인가? 전례 없이 엄격한 조건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한간에 소문이 있었었는데 결국 앞에는 엄격하게 해놓고 뒤에 신청에 따라 슬금슬금 다 해서 밖에 있는 것이 거의 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은 이게 무슨 보석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비판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법원이 만약에 보석 조건을 어겼다 하면은 법원이 보석을 취소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직까지 취소를 하거나 내지는 검찰이 취소 신청까지 하지 않는 걸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또 보석을 취소하는 것도 법원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이미 구속 기간이 아시다시피 한 1심, 2심, 3심마다 6개월인데 대법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거다 보니까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실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원으로서도 현실적으로 보석을 취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MB 측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여론이 결코 녹록하고 본인을 위한 것은 아니란 측면을 이 변호인과 옆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좀 조심할 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참모진 접견 문제 삼은 것 관련해서 구치소 때도 있던 일이다라고 해명하는데. 이제 심리학에 보면 설득의 기법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간에 발들어 놓기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엄청나게 큰 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살짝 발만 걸치면서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슬금슬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타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슬금슬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3월 6일 석방 후에 2번의 보석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고 3번째 이번에 지금 내는 겁니다. 근데 2번의 보석 조건 허가 변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뭐 일시, 그러니까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 해제 신청 5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경호 인력하고 가사 도우미도 접촉할 수 있고, 예. 병원 진료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지금 본인하고 공범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까지도 지금 집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진짜 최 변호사 우려하는 것처럼 당연히 뭐 물론 보석 조건을 다시 또 뭔가 엄격하게 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여론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본인에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좀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 예. 현재 이걸 허락해준 부장 판사님도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만날 때는 다 법원의 허락은 일단 받아야 됩니까? 허락은 받고 해야죠. 만약에 허락받지 않고서 있다가 예.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보석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연히 사전에 먼저 허락은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해준 것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 부분도 좀 사실은 궁금한데. 좀 상당히 관대하다. 좀 네, 관대한, 관대하다. 네, 예. 느낌입니다. 황장수 소장께서. 저는 뭐 이런 문제가 법원의 일개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 또 뭐 석방이나 계속 구금 문제가요. 하나 이제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 정권의 대응이 굉장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법적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다르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연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문정권도 굉장히 디테일한 정권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디테일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몰라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희, 즉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내다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현재 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어요. 주변에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또 황 대표 주변의 측근이지만 상당수는 한국당 안에서 도태되어지거나 외국당으로 가거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총선까지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겨냥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MB와 현 문정권 간에 어떤 물밑에 어떤 일들도 좀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요. 예. 우선 뭐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슬기롭다고 봐야 되겠죠. 슬기롭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문지방이든 뭐든 간에 원가인데. 잘 네. 예, 응해주는 것처럼 하고 또 실제로 뭐 병보석이 아니지만 어쨌든 재판을 제대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밖에 계시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내부적으로 측근들한테 독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서 나를 좀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는 스타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만나고 있는 한 그 유영하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